홍콩의 어느 한적한 주차장. 여기 스파이들 간에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순간 스파이들의 은밀한 거래 현장을 덮치는 한 남자. 그의 이름은 지강인, 일명 야차였죠. 강인은 국정원 소속 블랙팀 요원이었는데요. 물건을 회수한 뒤 도망친 스파이를 쫓기 시작하는 강인. 강인은 추격전 끝에 도망친 남자를 붙잡게 되고 네가 두더지일 줄은 세상 몰랐다. 상근이, 용수 다 죽었어. 너 때문에. 이거 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냐? 죄송합니다. 사실 이 남자도 같은 국정원 요원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의 스파이가 된 배신자였죠. 난데 여기 판 걷는다. 니들이 알아서 정리하고 나 찾지 마. 그로부터 4년 뒤 서울. 뇌물공여 및 주가 조작 혐의로 소환된 상인그룹 이찬영 회장은 자정을 넘긴 이 시간 현재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기업 회장을 소환해 수사를 하고 있던 검사 지훈. 왜 자꾸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치르라는 거죠. 그래서 기어이 날 잡아 넣으시려고 될 것 같아요. 갈 때까지 한번 가보시죠. 그러던 중 선배 검사가 지훈을 불러내는데요. 불법 수사 정황이 드러났어. 니네 수사관들 무단 침입했었단다. 불법 수사가 있었음을 알게 되지만 이를 숨기고 수사를 이어나가자는 선배 검사. 무조건 시침이 뚝 떼고 가는 거야. 아니요. 전 그렇게 일 못해요. 정의는 정의롭게 지켜야 돼. 하지만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는 지훈은 결국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게 되죠. 아까 낮에 인사할 때 드린 건데 화장실에 버리고 가셨대요. 아, 죄송해요. 또 볼 일이 있을까 싶어서. 받으세요. 내가 반드시 당신 여기 다시 오게 해드릴 거니까. 거기 뭐죠? 피가 묻었나? 인사 잘하시네요. 그 사건 이후 지훈은 좌천되어 국정원의 파견검사로 일하게 되는데요. 법률자문 또 수사지도 뭐 그런 것들인데 말만 그렇지 지들이 다 알아서 하고 우린 뭐 딱히 한 것도 없어. 선배님 명성 잘 알고 있습니다. Stop. 동기들이 Please. 옛날 얘기는 사절. 나 변했어. 다들 여기가 유배지다, 무덤이다, 뭐다 말들 많은데 머리 식히기엔 여기가 딱이야. 본청으로 돌아가서 내 자리를 찾겠다 그런 꿈만 버리면 가만히 갔어. 이만한 꿀보식도 없지. 여기가 할 일은 없고 시간은 많아.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곳 생활에 적응해 가던 지훈. 박 검사 어디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국정원 염국장이 찾아오는데요. 국장님 여기 누추한 곳에는 어쩐 일로? 원대 복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다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니까요. 와이프는 몸도 안 좋고요.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맞네. 한검이 가면 되겠네. 중국말도 쌀로쌀로 잘한다고 그랬지? 원대 복귀를 할 수 있다는 말에 중국 파견 근무를 자원하는 지훈. 선양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핵심 요지였어요. 여전히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쪽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겁니까? 선양에서 보내온 현지 동향 보고 내용이 전부 가짜인 걸로 밝혀졌어요. 그런 엉터리 보고의 내막이 뭔지, 그와 관련한 불법 행위는 없는지 그걸 알아내는 게 한 검사님이 선양에 가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허위 보고를 해오는 선양지부 블랙팀을 감찰하는 임무였는데요.
몰라. 서울에서 뭐가 온다잖아. 짜증나게. 중국에 도착한 지훈은 자신을 마중 나온 홍 과장과 만나게 되고 여기가 전 세계에서 스파이 밀도가 제일 높은 데라던데. 길 가다 걸리는 게 첩보원에 널린 게 공작원이다 뭐 그러던데. 아유, 우리 검사님 큰 기대하고 오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자,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선양지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지부를 여행사로 위장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보시다시피 실제 여행사 영업을 합니다. 그럼 저 직원들은 저 커트머리 언니랑 느끼하게 생긴 쟤는 우리 팀원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인사드려요. 여기 서울서 온 파견 검사님이셔. 위용평. 저 사람이 지강인 지부장입니까? 예, 뭐 그렇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기 출장 가셨습니다. 일단 현 직원 현황, 전 직원 전출 기록 및 활동 내용만 좀. 아, 세상. 알아서. 누가 떼어올까봐 그래요. 핸드폰이 울리자 급하게 어디론가 향하는 블랙팀 팀원들. 하여간 그때 보자고. 이 화장실이 어디죠? 복도 나가셔서 왼쪽 끝에. 그런 팀원들을 수상하게 여긴 지훈은 이들을 따라 나서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들 어디 가는 겁니까? 지부장님 긴급 호출입니다. 됐죠? 내리세요. 잘 됐네. 같이 가봅시다. 직접 가서 인사하지 뭐. 얼른 내리세요, 되세요. 우리 검사는 사나이네. 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인을 만나게 되죠. 뭐야 이거? 선양지부 특별감찰관으로 온 파견 검사 한주훈입니다. 입혀. 그때 정보원인 왕 교수가 나타나고 어째 이렇게 많이 들어왔으면? 어딨어 앞장서. 이거 순서를 지킵세. 계산부터 해야지. 정보의 대가로 현금을 지불한 후 왕 교수를 따라 폐건물로 들어가는데요. 황 교수, 내가 나한테 장난을 쳐? 하지만 이는 왕 교수의 함정이었고 이야기들 잘 나눕세. 나 간매. 황 교수 저 개새끼. 39원 내놔. 말해. 어딨니? 그렇게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죠. 정지. 상황 종료. 확인할 거 없어. 호위 사령부 애들이야. 이 새끼 이거 튀려고 작정을 했던데요. 뒷마당에 차까지 미리 딱 대결시켜놓고. 나한테 왜 이래? 강인은 싸움을 붙인 배우에 대하여 묻지만 그거는 진짜 말 못하오. 알았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이 뭔데 함부로 사람을 그렇게... 철수. 요정야차! 내 잘못했어! 결국 왕 교수를 살해해버리는 강인. 저기요, 뭐 이렇게 올래요? 여기 어디야? 강인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게 된 지훈. 我什么？我什么？过来！有什么事下来说。不是我干的。你回来，回来，下来说。哎，别走了，回来！队长，哎，停下！哎。 병신같이 잡혀갈 줄 알았는데 기어 나오네. 당신 뭐 이 동네 깡패야? 양아치야? 둘 다. 보고서는 홍 과장이 예쁘게 꾸며서 챙겨줄 거니까 그거 가지고 조용히 꺼져. 그러면 안 되지. 여기서 마약 사범 무조건 사회인 거 알지? 전화 안 해도 알아서 들어오시네. 이후 강인은 팀원들을 따라 아지트로 이동하는데요. 지훈도 그런 팀원들을 따라 아지트로 가게 되죠. 그 친구를 조심하세요. 선양 지부장 지강인. 별명이 야차?
사람 잡아먹는 추악하고 사나운 귀신이랍니다. 누가 붙인 별명인지 그 친구한텐 딱이죠. 통제불능해 시한폭탄 같은. 그렇게 블랙팀 아지트로 오게 된 지훈. 너 센터에서 보낸 프락트지? 여기선 특별 감찰관을 그렇게 부르나? 자, 너 이거 보는 순간 이제 똥물에 발 담그는 거다. 요원들은 지훈에게 이곳 상황을 설명해 주게 되는데요. 일주일 전 난징로 부근 둥베이은행 앞 상황이에요. 신원미상의 두 그룹이 교전을 벌였어요. 타겟인 저 중년 남자를 서로 확보하려는 상황이죠. 은행에서 나온 저 남자는 누구길래 저러지? 북한 노동당 39호 실장 문병욱,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3호 청사 9호실 일명 39호, 북한의 외화벌이를 총괄하고 김씨 정권의 통치 자금을 조선 관리해온 기관이에요. 이들은 북한 외화벌이 담당이었던 문병욱을 확보하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었죠. 당신들이 이 사건에 끼어드는 이유가 뭐지? 문병욱이 우리 측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해왔어요. 39호를 놓고 북한, 중국,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제3일당이 충돌했어요. 거기다 우리까지 개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심각한 외교적 혼란이 닥치죠. 그 전에 예정대로 문병욱을 우리가 먼저 확보하는 게 최종 미션이에요. 아까 낮엔 그냥 예고편.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죠. 돌아가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짐 싸서 공항 가는 게 정답이었어요. 알았어요. 바로 지금 보고할게요. 작전 준비해. 강인에게 입수한 정보를 전달하는 희원. 왕 교수, 아무래도 일본 쪽 오더를 받은 것 같답니다. 거기다 러시아 애들 말로는 지금 비기스트 빌딩에 누군가 억류되어 있다는데요. 다이니치 전자? 세팅되는 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너 나 따라와. 벨트 매지. 너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반장 새끼가 신고 온 하얀 나이키가 생각난다. 그거 내가 확 밟아줬거든. 그렇게 이들이 향한 곳은 어느 한 식당이었는데요. 혹시 D7 선영에 들어와 있나? 그곳에서 북한 측 요원인 연희를 만나게 되고 지금 어디 있을까? 알아보고 바로 연락 줄게. 주방 뒷문 열어둘 테니까 불 끄고 나가. 저 여자 누구야? 안전보위부 정보요원. 북한? 이 바닥에선 정보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해. 먹었으니 바꿔봐자. 그 시각 你有什么事情吗？34楼通讯线路紧急抢修工作。 위장을 하고 비기스트 빌딩에 잠입 중인 요원들. 谢谢。どんな意味を込めて皆さんで乾杯しましょう。 한편 연희가 알려준 정보로 강인은 D7이라 불리는 오자와를 찾아가는데요. 生きてたのか。俺はそう簡単には死なん。我之前跟你提过吧。こちらは中国公安特殊部海外担当治安员だ。 강인은 지훈을 중국 공안으로 속이고 久仰大名，我叫江远，能在这里见到您，是我的荣幸。ゴーちゃんは何の用だ。こういう場所で楽しむようなタイプじゃないと思ってたから。王教授の妻子に手出してねえだろうな。下手したら真っ昼間に撃たれてくたばるところだったじゃねえか。香港で貴様らにやられて今やっと人並みに来てるんだ。 4년 전에 오자와에게 당했던 강인. 今度は俺が貴様の化けの皮全部剥がしてやろう。相変わらず君が品位のかけらもないな。どっちもどっちだろいけ石器。 그때 어떤 연락을 받고 급하게 자리를 뜨는 오자와. もう帰るのか。違うか。ワインが渋くて飲めたもんじゃない。 저 사람이 D7이야? 말이 로비스트지 사실은 일본 스파이. 근데 왜 갑자기 가버리지? 우리 애들이 무사히 물건을 접수했다는 뜻이지. 물건이라면 39호? 고도가何倍も大きくなりましたね。急ぎましょう。 한편 아지트에 돌아온 강인은 데려온 사람이 문병욱이 아닌 의문의 여성임을 알게 되는데요. 이거 뭐야? 문병욱은 없고 딸랑 이 여자만 있던데요. 이 뭔데? 말을 안 해요. 그럼 아가리를 찢든가 뭐든 해야지. 그냥 이러고 놔둬. 그때 홍 과장이 아지트로 오게 되고 알아봤는데 놈들도 이 여자를 인질 삼아 문병욱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강압적인 강인의 일처리 방식에 화가 난 지훈. 범죄 집단이랑 다를 게 없잖아. 날 새기 전에 무조건 입 열어. 그날 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던 강인과 련이. 이거 혹시 누군지 알아? 얘 데리고 있어? 누군데? 문병욱 딸. 지금으로선 문동주한테 유일한 혈육이고. 그 시각 요원들은 여자의 입을 열기 위해 고문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런 그들을 막기 위해 지훈이 나서는데요. 유도가 처음 딱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더라고. 검사면 다가 이 새끼야. 不诚实就把刀扔了。 그렇게 요원들을 아지트에 가두고 탈출하는 두 사람. 别担心，我是从韩国来的检察官。 그런데 차세우시오. 잠깐만요. 결국 지훈을 버리고 혼자 차를 타고 사라져버리는 주연. 이후 지훈은 이 사실들을 연국장에게 보고하는데요. 국장님, 한지훈입니다. 지강인이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본까지 관련 있는 걸로 봐서는 국장님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단 총 영사관 쪽에 연락을 취해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가 있어요. 아니요. 일단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든 좀 더 가까이서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보세요. 여보세요. 亲爱的，你可以叫我 Eleven。在这个地方，我说了算。 지훈은 11과 그녀의 무리에게 잡히게 되는데요. 找个地方让你休息一下。 잠깐만. 야. 그렇게 끌려갈 위기에 놓인 지훈의 앞에 就当你付过钱了，帮你满意。走。 자, 나이키! 나타나는 강인. 여기 어떤 데인 줄 아냐? 콩팥이니 뭐니 싹 다 긁어가는데. 走。 어디서 개뼈도 같은 게 기어 들어와서 첩장을 만들어 이 새끼야! 내가 검사인데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고 이 희망 새끼야! 그냥 문병욱이 딸이란다 이 새끼야. 네가 산통 다 깼어. 그냥 내리라고 하고선 가버렸다니까. 이후 상황실로 들어온 두 사람. 뭐야 이거? 뭐 추적기 찾아요? 그거 발라놓으면 최장 18시간 동안 위성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해요. 우린 손님 모실 땐 무조건 침부터 발라놓지. 언제 튈지 모르니까. 그때 문병욱의 딸 문주연의 위치를 찾아내고 화평지구 조선적 거주지예요. 여기서 23분 소요. 출발해. 곧장 문주연이 있는 조선족 거주지로 향하는 요원들. 이거 작전입니다. 적당히 좀 하시죠. 그렇게 강인과 요원들은 현장으로 들어가고 지훈과 정대는 차에서 대기하게 되죠. 그런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공안이야. 벽장 뒤 숨겨진 공간에서 문병욱을 발견하게 되지만 공안 떴어요. 빨리 나오세요. 팀장 안 들려요? 왜 그래? 뭐지? 전파방해 같은데? 통신이 안 되고 있어요. 북부 총상이에요. 바로 앞에서 격발했어요. 함정이다. 사실 이것은 오자아가 계획한 함정이었던 것이었죠. 빨리 나와. 공안이 오고 있어. 나한테 넘기기로 한 거 어딨어? 우리 딸 주연이 일본 손이나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这是居民区，注意射击目标，不要误伤他人。 블랙팀 요원들은 기동대를 피해 탈출 작전을 감행하는데요.
어디세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이동! 그렇게 무사히 탈출을 하는데 성공한 블랙팀 요원들. 하지만 형님, 지금 공안 쪽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여행사 사무실까지 공안에게 털리게 되고 여행사 털렸단다. 왜 셔터 내려버리죠? 셔터 내려. 지금 바로요. 이에 강인은 지하본부를 없애기로 결정하죠. 우리 위성 추적 시스템을 뚫은 것 같아요. 중국 공안도 절묘한 타이밍에 움직였고. 그때 오자와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고 どうして勝手に人のものに手出したりするんだよ。人の家まで踏み込むのはひどいんじゃないか。この際このままここを離れてみるってのはどうだ。のんびりしてる時間ないぞ。ムン・ビョンオクはお前が殺したんだから。明日の朝8時付で中国全域に指名手配されるだろう。そうなったらこっちの世界で終わりだろう。 오자와의 함정에 빠져 살해 용의자가 되어버린 강인은 요원들과 함께 강인의 지인 공장으로 몸을 피하게 되죠. 일단 퇴로는 확보해뒀습니다. 베트남 쪽인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오늘 내로 완전히 중국을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 시각 오자와에게 잡혀 고문을 당하고 있던 주연. Where did you hide it? If I die, it'll all come out. Didn't you think about that? All right. I can wait. 놈들은 현재 이렇게 일본 총영사관에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됐고요. 현재 일본 영사관에 주연이 잡혀있음을 알게 된 블랙팀 요원들. 정면 돌파한다. 이제 웃음밖에 안 나오네. 일본 영사관을 쳐들어간다고? 그것들은 우리 영사관에 불까지 질렀어. 4년 전 홍콩에선 남북 실무자들이 극비 회담을 준비하고 있었어. 남한과 북한이 가까워지는 게 싫었던 일본은 한국 영사관에 불을 질러 회담을 무산시켜버렸고 그 사건으로 인해 강인은 부하들을 잃게 되었었죠. 문병옥은 일본의 두더지였어. 극비 정보를 넘긴다는 조건으로 망명을 요청한 거였어요. 그럼 문주연을 다시 잡아간 건 왜지? 우리가 넘겨받을 정보가 이젠 문주연 손에 있다는 뜻이죠. 이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되냐? 이 센터에서 들어올 모양인데요. 전원 호출입니다. 중국으로 들어온 염국장의 호출에 강인은 홍 과장만 따로 보내 시간을 벌게 만드는데요. 작전 준비를 하고 있는 지훈과 강인. 이건 명백한 침공이고 국제법상으로도 자신 없으면 당장 내려 이 쫄보 새끼야. 정의는 정의롭게 지켜야 돼. 정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지켜내야 되는 거야. 자, 스탠바이 합시다. 내가 언제 이딴 거 걸치는 거 봤냐? 뭘 하든 어차피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아. 너 2개 껴입어라. 쫄보니까. 본격적으로 작전에 돌입하는 블랙팀 요원들. 영사관은 쥐들로 인해 내부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잠시 후 기다렸다는 듯이 세스코가 방문하는데요. 맞다. 그때 영사관 바닥을 뚫고 나타난 블랙팀 요원들. 뒤늦게 소리를 듣고 달려오지만 이미 요원들은 사라진 상태였죠. 그 시각 방역업체로 위장 후 영사관을 빠져나오는 지훈과 주연.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일본 스파이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난 작년부터 그런 아버지를 몰래 돕고 있었고요. 주연은 지훈에게 모든 걸 이야기해 주는데요. 넘기기로 한 정보란 건 뭐죠? 스파이 리스트요. 다른 간첩들이 더 있단 말이에요? 오자와가 포섭하고 육성한 동북아 주요 국가 이중 스파이는 현재 107명입니다.
리스트에는 스파이들의 활동 내역과 자금 출처 정보가 들어있었죠. 아버진 그걸 폭로하려 했던 거고 일본은 그걸 막으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오자와의 눈을 피하기 위해 11을 찾아간 지훈. 11，亲爱的，别吵，找我来的。放心吧，这地方是出了名的又脏又乱又危险，就连公安都很少来过。祝你们玩得开心哦！有什么需要的要再告诉我。 칠리했습니다. 아버지가 빼낸 스파이 리스트. 나 말고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한준이 아직 안 왔어? 예. 애들은? 혹시 있을 만한 곳이나 주변이라도 찾아보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지훈으로부터 전화가 오게 되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문병욱이 넘기려던 정보는 일본이 각국에 심어놓은 스파이들 명단이야. 내가 문주현을 데리고 니들한테서 빠져나왔을 때 모든 상황을 센터에 보고했었어. 블랙팀 내부에도 오자와의 스파이가 있을 거라 말하는 지훈. 네가 직접 통화한 사람 누구야? 사국장 염정원. 만약 국정원 내부에도 두더지가 있는 거라면 그때 홍 과장이 본색을 드러내죠. 넌 뭐냐? 너 두더지냐? 언제부터나? 너 이렇게 만든 놈이 누구냐? 사국장 그년이냐? 한편 지훈은 오자와의 부하들에게 걸려 도망을 가게 되지만 결국 오자와에게 잡히게 되죠. ご苦労様です。犯行者に静かな場所でお茶でもどうですか。処置はしておきましたが、まだ少し時間がかかりそうです。この辺りで我々の関係も整理した方が良さそうですね。これまでのご厚意に心より感謝いたします。 염국장 또한 오자와의 스파이였고 그 짧은 시간에 홍 과장을 두더지로 만들었어. 4년 전 홍콩 화재 공장 그거 설계한 것도 너지. 무슨 소리라는 거지, 지강인? 어쩔 수가 없었어. 오자와 어딨어? 후쿠야마, 내가 오자와 잡게 해줄게. 이후 연희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왜? 한 검사가 왔었어. 자기를 좀 불러내달라던데? 혼자 온 거 맞아? 문주현이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전원 선양을 떠야지. 따라와. 그런데 그때 야차. ヤシャを殺してください。そしてムンジュンを連れてくるのです。お母様はスオン市長の近くで妹さんと食堂されてるそうですね。さもないと今日の深夜0時以降火の海となるでしょう。 결국 가족을 살리기 위해 강인을 살해하는 지훈. 乗ってください。 그렇게 블랙팀을 배신하고 주연을 오자와에게 데려가는데요. ご立派です。これで我々は友となったんです。So, shall we begin? 오자와는 스파이 리스트를 찾으라고 주연을 협박하죠. おい、誰だ? 그 시각 오자와가 있는 곳에 도착한 요원들. 侵入者出動してくれ! 止まれ! 手を挙げろ! 그리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강인이 오자와 앞에 나타나죠. 生きていたのか。 아, 俺はそう簡単にはしない。 거기서 널 쏠 거니까 끝까지 자길 믿으래. 사실 이건 전부 강인과 지훈의 전략이었고 뭘 하든 어차피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산다? 이 말을 꼭 전하랬어. 아파. 혹시 뚫린 거 아니에요? 몇 발 쏜다 이것이. 오버구치 어떤다요? It's done. Do it. 그때 스파이 리스트를 찾는데 성공한 주연. 閉じてるバラパクリパクラだ。全部お前が育てたやつらか。私の作品だと言ってもらいたいな。チララね。Hey, delete everything. 펴섰다는가? 소화사세네요. 니들이 이제 꺼져. 나 오늘 이 새끼 껍데기 벗겨버려야 돼. 그렇게 주연과 함께 이곳을 빠져나가려 하지만 오자와의 부하가 이들을 막아서는데요. 지훈이 위기에 빠진 순간에 나타난 블랙팀 요원들. 팀장, 아직 저 안에 있어. 그놈이랑. 아래와 隠すためにそんなに躍起になってたのか。 지훈은 다시 강인에게 돌아가는데요. お前の任務はここで終わりだ。銃を捨てろ。撃ってください。どちらが先に引き金を引くかかけましょうか。 그때 잠시 방심한 지훈이 오자와에게 당하게 되죠. 그런데 삭제되지 않고 어디론가 전송되고 있는 스파이 리스트. あのファイルの削除を実行したら自動送信されるようにプログラミングしといたんだ。各国の情報機関に今自動送信されてるんだ。오자와가 방심한 틈을 타 강인이 달려드는데요. 마침내 오자와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한 강인. 다음날 야 나이키 정신 차리고 내 말 잘 들어. 수특 영감 백주공장으로 가라. 법대로 원칙대로 네 말대로 끝을 보라고. 강인은 사건의 마무리를 지훈에게 맡기고 불길 속으로 사라졌었는데요. 특히 이들의 그로부터 1년 뒤 서울. 뇌물을 제공한 기업 중에는 국내 기업인 상인그룹 일본 해외 법인도 포함되어 더욱 큰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셨습니까? 점심 때 짬뽕 드셨나 봐요. 지훈은 1년 전 당했던 수치를 그대로 대갚아주고 스파이들에게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이 회장은 구속되죠. 이건 뭐랄까? 딴 데 보는 척하다가 뒤통수를 그냥 빡 친 꼴인데 이거 네 스타일 아니잖아. 누가 그러대요? 정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지켜내야 되는 거라고. 그때 지훈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그 전화 통화를 끝으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나야 야차. 지금 어디야 거기? 어디긴 또 전쟁터지. 너 일로 빨리 좀 와야겠다. 진짜 나쁜 놈 하나 찾았거든. 또 똥물에 발 담그라고? 이번엔 덩어리가 무지하게 큰 놈들이야. 전화기 켜놓고 대기해. 지금까지 영화 야차였습니다.